안녕하세요. 15분 정도로입니다. 중국 최고의 연서 추배도. 추배도는 인류의 최후 전쟁에서 한 아이가 출현을 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 평화를 달성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총 60장에서 마지막 5장 중 해석을 하고 있는데 56, 57, 58, 59, 60, 그 중에서 57상 부분 해석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57상, 57경신, 태하, 태상, 태, 58 중택태, 참알, 물곡필반, 이독제독, 삼척동자, 사이섭복, 송왈, 감리상국 견천예, 천사사인 미살기, 불신기제 산호월, 중량중차 집병사. 그래서 그림은 이런 식으로 한 아이가 쟁반을 들고 모이를 주고 있는데 불새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다, 이런 표현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감리상국 견천예, 천사사인 미살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 곧 수와 상극하는, 물과 불이 서로 상극하면서 그 안에서 독이 들어가 있는 사금들과 그리고 불에 가득 차 있는 사금들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의 자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 아이가 몸을 형성해서 태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바로 하늘의 아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독을 소멸하고 깨끗하게 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 아이의 생성되는 몸에서 방출되는 빛이 마치 수없이 날아가는 화살들처럼, 빛의 화살들이죠. 화살들처럼 날아가서 그 독소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하늘을 나는 날개 달린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몸이 태어나고 있는, 사인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격된다, 태어나고 있다, 탯줄을 끊고 나오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독소들을 파괴하는 그런 미살기, 그런 형국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독을 뱀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사의 독이라고 해서 이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로 탐진치 삼독의 요소다. 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이 선악과 속에 주입을 시켰던 그 독이다. 그래서 죄의 원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적으로는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독이고, 기독교적으로는 죄 속에 빠지게 만드는 독이다. 그래서 이 독들을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 때문에 사람은 현재 마 상태에 빠져서 사탄 마귀와 같은 그런 상태의 의식 구조에서 지금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나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구조 속에서. 그것이 바로 이 독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안에 있는 이 독을 소멸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아이가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최고의 어떤 그런 존재로 이렇게 거듭나는 하늘의 아이, 이렇게 표현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사실은 누구냐면은 여러분 몸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본성이 육화돼서 나오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개인의 몸속에 이 아이가 육화돼서 나온다. 그것을 이제는 기독교 성경을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70 넘은 노인이 예수한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 바로 이 아이가 거듭나는 존재다, 비밀의 존재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 안에서 살아있을 때 독을 소멸시키면서 여러분 몸 안에서 거듭나고 있는 영체로서 거듭나고, 또 영적 육체를 가지고 거듭나고 있는 하나의 존재를 이때 출산하게 되는데, 그 존재가 바로 이 아이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예언은 사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예언이다. 그런 예언.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물었던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예언이다. 그것을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예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오한 예언이다. 자,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신기제 산월 중량종차 집병사 해석하겠습니다. 자, 불신기제 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 보겠습니다. 불신기제 산월 한자를 크게 불신 믿을 수 없다라는, 믿을 수 없는 기이한, 그러니까 56상이 뭐야? 그 마법적인 능력이라고 그랬죠. 마법력. 마치 게임을 하듯이 전쟁을 하고 있다 표현했는데, 그 마법적인 능력, 고강한, 상상 불가한 그 차원의 그런 능력을 가진, 기이한 능력을 가진, 그런 재능을 가진 불신기제다라고 하는, 이게 이 아이가 태아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불신기제의 재능을 발휘를 한다고 하는, 그러면서 산한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생산되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궁 속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몸속에 있다, 몸속에서 있다. 이 아이가 지금 몸속에 있는 거예요. 몸속에. 사실은 몸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몸속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성이 될 때에, 생산이 되고 있을 때, 이 아이의 몸이 생성이 되고 있을 때에, 그죠? 그럴 때 그것이 마치 5월 사이에서 생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 5월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 5월. 자, 5월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5월 동주, 고사성어 5월 동주라는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5월 동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이죠. 그래서 같은 하늘의 지붕을 하는 같은 하늘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사이가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의 그 원한이 그렇게 있는 사이인데, 둘이 이게 5월 사이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두 존재가, 두 사람이 같은 배를 탔어요. 탔으니까 서로 원수지간이니까 가만히 놔둘 수 없죠. 그렇죠. 같이 타고 있는 동안에 누가 한 사람은 죽어야 돼. 그렇죠. 죽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배가 출항을 했는데 배가 풍랑 속에서, 그냥 거친 폭풍우 속에서 막 그냥 뒤집힐 위기에 처했은 거예요. 가만히 놔두다가는 둘 다 죽을 수가 있죠.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뱃속으로 막 물이 들어오는데 지금 너 죽냐 나 죽냐 하면서 서로 죽이려고 할 판이 아니라, 지금 일단은 둘 살아보고 나야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5월 동주라는 거는 서로 원수지간이지만 힘을 합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다는. 서로 원수지간이나 지금 뭐야? 둘 다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같이 죽을 수 있으므로 협력한다라고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같이 죽을 수 있으니 협력해야 된다. 이게 풍랑 속에, 거친 풍랑 속에, 뱃속에, 배에서 같이 죽을 수 있으니 협력한다라. 자, 그래서 이 5월 동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춘추시대 오나라, 왜 그 두 나라 백성이 왜 그 원수지간이 됐냐, 뭐 그 얘기를 잠깐 좀 하긴 해야 되겠죠. 자, 춘추시대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가 그 천하통일을 한 이후에, 기원전 1250년 정도에 천하통일한 이후에 왕권이 쇠하면서 각 제후국들에게 그 어떤 그 권력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기원전 770년부터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그
그 제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후들이 그 왕을 대신해서 그 제후들을 통솔하게 되는 그 시대입니다. 이때 그래서 춘추 5패라고 등장을 하는데 그 제후 중에 가장 강력한 제후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제나라 황공, 두 번째 진나라 문공, 세 번째 초나라 장왕, 네 번째 오나라 함녀, 다섯 번째 월나라 왕 구천. 이걸 춘추오패라고 합니다. 물론 좀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강 이렇게 하는 게 정설인데요. 바로 여기서 춘추오패가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기원전 770년부터 403년 사이에 요거 이제 춘추 시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진시 황제가 중국을 천하 통일한 게 기원전 221년이니까 403년부터 221년은 전국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국 칠웅이 치열하게 그 통일전쟁, 서로 이 전국 통일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지만은 결국에는 진시황, 원래 진시황은 진시황의 선조들이 엄청난 그 노력을 해서 통일의 일보 직전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마지막 손가락만 탁 튀기면은 통일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그 진시황의 그 선왕들이 다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진시황이 뭐 큰 능력을 발휘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다 나머지 육국이 다 망할 상황까지 해놓은 게 자기 선조 왕들이기 때문에, 진시황은 운이 좋았죠. 손가락만 탁 눌러도 그냥 다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그때가 이제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이제 진시황이 천하통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춘추 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403년까지, 기원전 403년까지인데 주나라가 시안에서 나급으로 도읍을 옮기는 가 기원전 770년이라 이때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춘추 시대라고 이렇게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춘추 5패 중에 지금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에 와서 오나라 왕 함녀, 월나라 왕 구천이 지금 5패 중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막바지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굉장히 막강한 패왕으로서 권력을 휘둘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나라 왕 함녀가 먼저 패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패왕이 됐냐면은, 오나라 왕 함녀는 제 위치로 보면 이게 이제는 춘추시대의 그림인데, 오나라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양자강이잖아요. 양자강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해는 잘 아니까 상해가 여기 있다고 보면은 상해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중국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는 산동성이잖아요. 바로 인천 맞은편이잖아요. 인천 바로 맞은편 산동성이고, 산동성 아래가 강소성이라고, 강소성, 그 다음에 절강성, 그 다음에 복건성,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패턴은. 그러니까 지금 오나라는 강소성과 절강성을 두 개를 합한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월나라는 절강성 일부와 복건성, 여기부터 복건성이 되는 거죠. 복건성, 그 다음에 광서성, 이쪽으로 광서성 있죠. 그래서 요 밑에, 그러니까 복건성 중심으로, 주로 복건성 중심으로 있었다. 절강성. 하지만은 수도는 절강성 쪽에, 이쪽에, 회계 쪽에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다.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북쪽은 오나라, 남쪽은 월나라가 있다. 그런 얘기다. 그럴 때 오나라 왕 함녀는 이때 당시에 중국의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는 게 손자병법 나옵니다. 손자병법 주인공이 손무죠. 손마. 근데 이때 손자병법의 주인공이 손무인데, 손무가 바로 이때 함녀를 도와서 이 함녀가 손무의 도움을 받아서 패왕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재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자서라는 사람이죠. 오자서. 그래서 오자서와 손무가 힘을 합쳐서 오나라 왕 함녀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오자서는 초나라 사람이지만은 초나라에서 가족이 몰살당한 뒤에 오나라로 와서 초나라의 복수를 감행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함녀를 돕게 되죠. 그 다음에 손무는 제나라 사람이지만은 또 거기서도 문제가 생겨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오나라의 오자서와 합류를 해서 함녀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함녀는 엄청난 군사력을 이제 그 손무와 오자서의 도움을 받아서 오자서와 손무라는 아주 걸출한 인재들의 그 활약에 힘입어서 그 막강 군대 군사력을 구축하죠. 그래서 힘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패왕으로 이제는 올라서게 되는데 이때 결정적인 게 뭐예요? 초나라를 공격해서 수도를 함락하게 되죠. 수도를 함락하면서 오자서가 자신의 가족을 몰살시켰던 당시 왕이 죽었는데 죽어있는 무덤을 파헤쳐서 부관 참시 시체까지 그냥 시체에다가 그냥 채찍을 휘둘러가지고 막 시체를 참혹하게 훼손을 하게 되죠. 복수를 한 거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그 초나라의 민심이 떠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이 초나라를 장악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은 초나라를 함락시킴으로써 그 막강 그 군사 위력을 이제는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벌벌 떨게 하는 것이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하면은 이 오나라의 그 군사력을 보내가지고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패왕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함녀가 너무나 이제는 그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자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버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나라를 또 한번 작사를 내봐야겠다 하고 월나라를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함녀가. 그런데 월나라를 이제 함녀가 월나라를 공격을 했는데 손무가 말렸죠. 하지 말라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런데 말을 안 듣잖아요, 왕들이. 그래서 오버페이스합니다. 폭주합니다, 함녀가. 그래서 그 함녀가 월나라를 공격했는데 월나라에는 월나라 왕 구천이 있었습니다. 월왕 구천이 있었고 월왕 구천에게는 또 이 구천에게는 또 현신이 아주 뛰어난 인재 둘이 보좌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범녀와 바로 문종이라는 그 뛰어난 현신들이 보좌를 하고 있어서 함녀가 공격해 들어오니까 후퇴를 하면서 끌어들이는 깊이 끌어들여요. 깊이 끌어들여서 골짜기로 끌어들여 가지고 포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함녀가 한마디로 매복에 걸린 거죠. 매복에 걸려서 여기서 바로 사방에서 날아오는 활을 맞고 함녀가 쓰러져서 죽습니다.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자기를 따라왔던 둘째 아들 부차에게 복수를 다짐을 시키죠. 그래서 부차가 복수를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오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손무와 오자서의 도움을 받아서 군사력을 더욱더 강화를 시키는데 이때 오자서가 밤낮 없이 그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따뜻한 침대 왕궁에 들어가서 잔 게 아니고 장작개비 장작 쌓아놓은 거 장작 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전쟁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와신상담에 때 와신상담이라는 그 고사성어 있죠. 와신상담. 오월동주라는 것도 있지만 와신상담. 와신이라는 거는 뭐냐? 와신상담. 와신상담이란 와신이라는 게 장작개비 위에서 장작 위에서 잔다는 거예요. 와신상담. 이것도 유명한 고사성어니까 나오잖아요. 그래서 와신상담은 와신한 거예요. 와신. 그러니까 이게 장작더미 위에서 자면서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손무가 하나의 함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깊은 드라마 보면 그렇게 나와요. 감춰진 지역에서 배를 제조를 해가지고 건조를 해서 해군을 양성을 합니다. 해군을 양성한 뒤에 부차가 준비가 끝난 뒤에 공격을 가하죠. 월나라를 공격을 가해서 수도를 함락하고 부차를 사로잡았습니다. 부차를 딱 사로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자서가 빨리 죽여라 그러는 빨리 손무도 죽이라고 그랬죠. 죽여야 된다. 후한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부차도 여기서 또 자만을 하게 된 거죠. 자기 힘에 대한 자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범녀가 이때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재물과 미녀 서시를 그때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하나가 서시인데 서시와 자신의 재물을 이용해서 서신을 부차에게 붙여주고 재물을 주고
또 부차 주변의 간신들을 돈으로 재물로 매수를 해가지고 구천만 살려주기만 하면은 구천이 노예가 돼도 좋으니까 나라는 보존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 오나라를 섬기면서 사는 월나라가 될 테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부차가 간신들이 뭐 그렇게 해줘도 되다. 뭐 월왕이 무슨 뭐 다 끝장 났는데 뭐 할 일이 뭐 여기 그 우리 왕궁에 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뭐를 할 수 있겠냐 하면 그렇게 하니까 부차는 뭐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거를 이렇게 과시하는 한마디로 껄떡대는 거죠. 껄떡대느라고 그 월왕을 그냥 살려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고 오자선은 이대로 있어가지고는 월왕이 뭔 짓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부차한테 월왕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구천을 계속하니까 부차가 너무 짜증나요. 그래서 오자설 보고 자결을 하라고 명해요. 너무나 저기 하니까 자기를 좀 귀찮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충신을 그렇게 죽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차 곁에는 간신뱅이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월왕은 그 부차 밑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뭐를 하냐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그 쓸개를 씹으면서 그 쓴 곰쓸개를 씹으면서 복수를 다짐했어요. 계속. 그것이 상담이에요. 상담. 그래서 와신 상담이 그래서네. 복수를 다짐을 하는데 구천이 복수를 다짐하면서 이 월나라에 있던 법령과 문종은 구천이 다시 재기할 때를 준비를 꾸준히 하면서 군대를 또 양상했어. 뭐죠? 조용하게. 그렇게 할 때에 이 오왕 부차가 이제 자기도 이제 패왕이 이제 돼보겠다고 이제 아버지가 패왕이었잖아요. 그러죠 합녀가. 그러니까 자기도 아버지를 이어서 패왕 노릇을 하겠다고 다른 나라들을 아주 떵떵거리면서 뭐 그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근데 제 나라가 그 말을 안 들어요. 제 나라가 말을 안 들으니까 부차가 군대를 끌고 제 나라로 진격을 해 들어가는 이끌고 가는데. 이때다 싶어서 월왕 구천과 법녀 문종이 숨겨뒀던 군대를 일으켜 세워서 오나라의 수도를 점령을 하고 완전히 오나라를 작살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차가 배후에서 칼을 맞은 거죠. 그래서 부차도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망하게 되는 거죠. 오나라가 망하면서 월나라의 흡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5월 동주라고 하는 거는 와신상담이라는 얘기에서 보듯이 서로 원수지간이 복수에 복수를 거두면 원수지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5월의 관계가 이렇다. 5월 동주다. 그런 거예요. 이런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의 관계가 사람들이 백성들도 역시 그와 같은 그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5월 동주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 5월이라는 나라하고 이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오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북쪽에 있고 월나라는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북과 남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현실로 보면 여기는 북한이에요. 북한 사실은 오나라를 대표하는 군사력에 전념해서 강화시킨 나라가 북한이고 남한은 뭐예요? 경제력, 법녀가 당시 최고의 대상이었어요. 중국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남한을 상징하는. 그래서 북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불신기제 산오월 한다는 것은 북과 남 사이라는 얘기죠. 북쪽과 남쪽 사이에서, 북남 사이에서, 북남의 이러한 관계, 북쪽과 남쪽의 이런 원수지간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5월. 그런데 이 원수지간이지만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남북한 사이가 그런 거잖아요. 주변에 뭐 미중 일러가 포위를 해서 어떻게든 그냥 그 잡아먹으려고 지금 뭐 여태까지 눈에 벌게 가지고 해왔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한이 어떻게 서로 원수지에 전쟁을 해서 서로 죽인 사이잖아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원수지간이지만은 어떻게 남북이 손을 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그 정도령이 태어나려면은 태어나는 조건 자체가 뭐예요? 남북이 손을 합해야지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남북 통일하는 것이 바로 정도령이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그럼 이게 그럼 남북이 이게 어떻게 그럼 이해될 수 있냐라는 걸 이제 이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 제가 분명히 그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돈다고 했는데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 때에 우리가 엄마 역할을 하는 수레바퀴와 그 태어나는 이 아이 역할을 하는 보여주는 그 수레바퀴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엄마가 아이를 낳는 그런 개념이고 사실은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죠. 두 개의 세계가 있어서 두 개의 세계 사이에 지금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두 개의 세계 사이에 싸움이 있는 건데 하나의 세계는 북쪽에 와 있고 하나의 세계는 남쪽에 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세계는 북쪽에 있고 신세계는 남쪽에 있는데 그게 어느 위치냐면 여기 해가 바로 북쪽을 뜻하는 북쪽. 이쪽 안쪽 수레바퀴는 북쪽. 그리고 이쪽 바깥쪽 사오미는 남쪽. 자, 남쪽은 동쪽으로부터 올라가니까 여기서 그림으로 보면 동쪽, 여기는 동쪽. 그 다음에 여기는 모르겠어요. 신유술은 서쪽. 서쪽이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동서니까 여기는 봄춘, 봄이다. 봄춘이죠. 봄춘. 그 다음에 서쪽은 가을 가을 추. 그러니까 춘추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춘추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신 게 춘추시대라고 돼 있죠. 춘추. 봄과 가을의 시대. 춘추. 원래 이 춘추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쓴 그 노나라 역사를 춘추라고 합니다. 노나라에 대한 역사서 공자가 썼습니다. 춘추를. 그 춘추에서 이름을 가져와서 춘추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노나라가 그 춘추시대에 여기 노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노나라가 여기 있는데 노나라가 여기가 이제 곡부라고 해서 요 곡부에서 그 노나라 곡부에서 공자가 태어나잖아요.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이 노나라 여기 노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노나라 요 노나라의 공자가 요 노나라의 그 은왕부터 은공부터 애공까지의 그 242년간의 그 역사를 기술을 하는데 그것이 춘추라는 책이에요. 그 춘추라는 책에서 이 시대를 춘추시대라는 그 명칭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여기 노나라. 그래서 그래서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공자가 공자가 춘추를 저술하면서 비밀을 숨겨놨다. 숨겼다. 이러면은 242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노나라 역사를 기록하면서 여기 안에 앞으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 세계가 완전히 변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거를 숨겨놨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춘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봄, 여름, 춘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춘추란 말이에요. 이게 춘추. 그러니까 인묘진이 봄. 그 다음에 신유술이 가을이잖아요. 춘추 시대에서 남북으로 가잖아요. 남북. 그래서 남쪽은 이쪽은 월나라, 이쪽은 오나라가 되는 거죠. 오나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결국 이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거 차라고 하는데 두 개의 수레바퀴 수레차가 이렇게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차가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 이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 길을.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돼. 이렇게 따라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에 이 양쪽 요 수레바퀴가 요 원이고 바깥에 있는 게 요 수레바퀴가 요거라고 생각되면은 마치 차가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차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자부터 여기부터 시작해서 차가 이렇게 요 구간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차가 이렇게 가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차가 가는 거니까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는 거죠. 두 개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여기 이 아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두 개의 수레바퀴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수레바퀴 사이가 요게 뭐 마차의 그 수레를 뜻하는 거예요. 수레. 그러니까 수레바퀴. 이거는 수레바퀴. 이거는 수레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레. 그러니까 수레 안에 이 아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수레 안에 이 아이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태어나는 이 아이가 지금 수레 안에, 자궁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세계 사이, 두 개의 수레바퀴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자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차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또 요것이 차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쪽에 왔을 때는 배로 표현해. 배를 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주자. 이게는 배를 탄다. 왜 배를 탄다고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알지만 여기 술 있잖아요. 이 술이 여기가 바다야, 바다. 여기 바다를 뜻해요. 여기가 바다를. 그래서 이게 자축이면 여기 사오미 신유 술해, 여기가 바다거든요. 바다. 그다음에 여기도 물의 창고기 때문에 여기도 물이 엄청 많다고. 여기도 물이 많고. 그러니까 요 두 개 사이에 물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배가 여기 있다. 근데 배가 여기에 이 사이에 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넘어가는데, 이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건데, 이게 배를 타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이 머리 있잖아요. 여기가 물이 차 있다. 물이 바다다 그러네. 바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걸로 표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월동주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월동주라고 하는 거는 그럼 무슨 얘기다? 오월동주라니까 결국에 이 세계는 지금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망하잖아. 끝이잖아. 여기가 종말이잖아. 이 세계가 해가 종말이잖아. 이 안에의 세계의 종말이 해란 말이에요. 종말. 그렇죠. 종말이 해니까 여기가 바다니까, 여기는 바닷물이 종말을 대면하면 바닷물이 더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쪽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게 되니까, 여기서 끝이니까 요 바닷물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그 배가 띄어져 있다는 거죠. 배가 띄어져 있어가지고 요 배가,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이에 배가 있다. 그래서 오월동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안쪽의 세계가 오고 바깥 세계가 월나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월나라가 결국 오나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거와 맞죠?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하지만 오월동주가 개념은 뭐예요? 지금 현재는 이 아이가 이 두 개의 사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어나기 위해서 자궁에 있는 거니까. 한마디로 차 안에 있는 거니까. 차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배 안에 있는 거죠. 여기 오면 물이 바다니까 배 안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 배란 말이, 이 아이 자체가 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월동주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오월동주. 그래서 이래서 5월이라는 개념이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쟁반을 우리가 들었다. 이 아이가 쟁반반자를 썼을 때, 쟁반반, 요 쟁반을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쟁반 반을 숨겨 놓은 거예요. 자, 오월동주 어떻게 연결되나 보겠습니다. 요 쟁반의 쟁반 반자를 보면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배가 있잖아요. 요 배가 요 배겠죠. 요 배를 타는데 이 옆에 있는 요게 뭐냐면 노를 뜻해요. 노를 젓는 걸 뜻해. 이렇게 노 젓는 거. 이게 옆에 있는 게 노 젓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그릇을 뜻하니까 그릇 명자니까, 지금 이 아이는 어디 있어요? 그릇 속에 있는 게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큰 그릇이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람으로 보면은 여기로 보겠습니다. 여기로 사람으로 보면은 이게 여러분이 명이란 말이에요. 명. 여러분이 하는 말대로 큰 그릇인데, 그릇 명자 이건데,
여러분이 하나의 그 여자잖아요. 여자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담고 있는 큰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큰 그릇인데 이 그릇 안에 배가 있는 거잖아요. 배. 어리가 있어요. 배주. 그래서 이 그릇에 물이 있어가지고 물에 마치 물에 배가 여기 떠 있는 상이에요. 물에. 그러니까 이 그릇 속에 그릇 안에 배가 있는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은 자, 요거다. 자, 그럼 이 아이, 자, 이렇게 보면은 뭐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뭐다? 배라고 하는 건 이 배주가 바로 이 아이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배예요, 배. 이 아이가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 가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고. 배 타고 배에 노를 져가지고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 북쪽이라고. 여기 올라오면 북쪽, 나오면 남쪽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오나라고 여기가 월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나라에서 월나라로 넘어가는 건데, 자,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를 노를 저니까 그게 이 형상 자체를 표현해 놓은 게 반자다, 이런 얘기들. 반자. 이게 바로 반이다. 쟁반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한자고서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는. 이 쟁반을 그냥, 그러니까 이 그림을 쟁반을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라 이 쟁반 반 자체가 그릇 안에 배가 있어가지고 그 배에 노를 져서 간다는 걸 표현한 게 쟁반반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상을 표현해 놓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거 자체가 결국 오나라에서 그 월나라 쪽으로 배를 저어서 간다는 거죠. 배를 저어서 갈 때에 여기서 풍랑을 맞게 되니까 이 지금 형국 자체가 어때? 불과 유황이 끓는, 여러분의 지금 풍랑이 어떤 상태입니까? 불과 유황이 끓는 그 지옥불이 제가 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탕이니까 탕 상태는 어때요? 탕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한마디로 폭풍과 바람이 몰아치면서 그냥 물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이 끓어오른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바닷물이 끓으면은 태풍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그 자연 현상으로 보면 마치 그 배가 그 폭풍 속에서 여기를 건너고 있는 그런 것 같은 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월 동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해 쪽에서 자기 항복을 안 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냐? 같이 죽자고 하면은 뭐 어째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죽자고 하면. 그러니까 같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러려면 일단은 해 쪽 이 오나라가 포기를 해줘야 돼. 망해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포기를 해줘야 되니까 포기를 해주면서 같이 살려면은, 그럼 얘도 결국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다 아이 쪽으로 넘어와서 아이 속으로 다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있고 여러분의 혼이 이 아이의 혼으로 넘어가는 게 죽었다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혼이 자꾸 이 몸에 머물겠다고 하면은 같이 죽자고 하는 거고, 여러분의 혼을 아이 쪽으로 넘기겠다고 하면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살자고 한다면은 배에 빨리 탑승해라, 그런 뜻이에요. 배에 탑승해라. 같이 살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집에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사람이 둘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이 살려면은 이 아이에게 탑승을 해라. 같이 죽으려면 네가 고집해서 혼을 여기에 머무르게 해라. 그냥 같이 죽자, 그럼 같이 죽는 거고, 이 아이에게 혼을 넘기면 같이 사는 거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배가 이 아이를 뜻한다는 얘기. 5월 동주의 그 배 자체가 이 아이를 뜻한다, 그런 얘기. 그럴 때 두 개의 세계 사이에 지금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넘어가는 두 개의 세계 사이에 한마디로 바다가 있어가지고 넘어가는데 폭풍이 불고 있는데, 이 세계와 저 세계의 싸움인데, 일종의 그 배가 이 아이에 해당되는데, 같이 살려면은, 너도 살려면은 같이 포기하고 빨리 같이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걸 표현한 게 바로 이 아이의 몸으로 빨리 넘어가라, 이 아이의 몸에 탑승해라. 그래서 이 아이를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 구원방주다라는, 구원방주. 구원한다. 그 구원방주, 여기를 구원방주. 그래서 이 구원방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가리켜서 구원방주. 그러니까 구원방주 타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 그 구원방주가 이 아이요.
여러분 자신에서 몸에서 나오는 정도령이 구원방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여러분의 혼을 넘기고 여러분의 모든 가진 것을 넘겨주라, 그런 얘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5월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남북 간의 관계도 이렇게 암시를 해주고 있고, 또 결국에는 결국 북한을 흡수를 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 또 남쪽에서 흡수를 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결국 남북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북쪽에서 빨리 포기를 해줘야지 또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일 한국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대강 예측해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현상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여러분 각자 개체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현실적인 나가 살기 위해서는 이 아이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겨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한마디로 서렌더라는 얘기에서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이 아이에게 항복을 해야지 자꾸 거부하고 저항을 하면은 한마디로 독을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싸우기만 하다가 보면은 같이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새로운 세대가 더 좋은 세계로 열리는 거니까 항복을 하고 이 흐름에 맡겨라,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불신기제 산호월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